방배동에 나왔습니다. 방배라는 이름을 한자로 풀어보면 방향을 등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우면산을 등지고 있는 마을이라 방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서초구의 끝자락에 있는 동으로 관악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방배동의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우면산은 소가 잠자던 모습을 형상화하여 장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방배동은 지형적으로 보면 우면산의 고지대이면서 평지보다는 경사로가 많은 곳입니다. 개발 전 방배동은 우면산 지역의 성지마을이라는 무허가 판자촌이 형성하여 있었고, 방배동 중앙은 장마철이면 범람하는 저지대라 큰 마을보다는 작은 마을이 조선시대부터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2년에 강남이 개발되면서 북쪽의 방배 본동과 남쪽의 방배 3동의 아파트, 그리고 중앙의 방배 1, 2, 4동의 연립주택, 단독주택이 들어서고 서울고 서초구의 명문구가 이전하면서 강남의 파라군으로 분리되어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방배동은 개발 당시부터 연립주택, 저층의 아파트, 단독주택 위주로 만든 주택지역입니다. 그에 따라 강남에서는 보기 드물게 고층 빌딩과 대규모 아파트들이 적게 있고요. 동강단지라는 고급 아파트 단지가 차별화 있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제 앞에 보이는 도로가 방배로예요. 방배동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인데 우면산에서 3호 아파트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갈 거냐면 이 방배로를 중심으로 해서 방배역과 내방역, 카페 골목, 설해마을 중심으로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동해 보실까요? 방배역 사거리 앞으로 왔습니다. 앞에 있는 도로가 효령로로 왼쪽으로 가는 쪽은 사당역 방향이에요. 방배역에서 앞쪽이 방배 1동, 2동, 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편한 세상과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 왼쪽은 대부분 다세대 다가구로 되어 있고요. 현재는 재건축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카페거리 앞에 6구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경사가 있는데 위치하고 있어요. 이쪽에 건물 시세를 말씀드리면 이 앞에 KFC 건물이 160평의 3종 주거지역인데 2019년도에 170억에 팔렸습니다. 저 앞쪽에 보면은 미스터피자 건물이 있는데 저기가 예전에 미스터피자 그 본사 건물이었어요. 근데 그 2017년도에 갑질로 말이 많았잖아요. 그때 좀 급하게 팔았는데 170억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의 대로변 건물 시세는 평당 1억 초반 보시면 돼요. 아파트 시세는 오른쪽에 이편한 세상이 33평이 18억에서 19억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방배동 상권을 지형적으로 보면 오른쪽은 서리풀 공원이 있고 왼쪽은 경사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권 측면에서 보면 외부 유입에 한계가 있고 주변에 이제 배후 세력의 형성을 둔 상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번 출구 이면에 먹자골목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 출구 먹자골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전에 저 백석대학교 맞은편에 90년대 초반에 코코스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을 정도로 이 방배동이 부자 동네였어요.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 90년대 초반에 이렇게 몇 군데 없었거든요. 이 동네에 있었다는 건 방배동이 부촌이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 먹자골목 상권은 배후 세력이 주변에 중고등학교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이 백석대학교하고 신학대학교 그 학생들도 이용하고, 주변에 오피스 사무실, 그리고 뒤에 이제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상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 상권은 아니고, 과거에 7호선이 생기기 전에는 그래도 이 방배역의 유동인구가 5만 명 정도 됐었는데 7호선이 생기면서 조금 분산된 측면은 있습니다. 또 이 대로변 쪽에 예전부터 패스트푸드점이 많았어요.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KFC, 맥도날드, 롯데리아, 노브랜드 버거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쪽은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냥 주택가 상권의 역세권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임대 시세는 15평 기준으로 200에서 3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쪽 출구에서 들어오고 이쪽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여기까지 봤고요. 내방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내방역 사거리로 왔습니다. 과거에는 앞에 서리풀 공원이 막혀 있었잖아요. 근데 작년에 서리풀 터널이 개통을 했습니다. 멀리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게 개통되면서 이 앞이 서초대로예요. 이수역에서부터 연결해서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사무실이 이 내방역하고 선릉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선릉역 가려면 이렇게 삥 돌아갔었는데 지금은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상권 측면에서는 별다른 영향은 없습니다. 주거 측면에서는 이쪽이 쾌적하잖아요. 조용하고. 그래서 터널 개통되면서 더 교통은 편리한데 주거 측면에서는 좋은데 상권 측면에서는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함지박 사거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함지박 사거리 앞으로 왔습니다. 뒤에 보이는 스타벅스 건물이 과거에는 기사식당이 있는 건물이었어요. 앞에 주차장도 있던 건물이었는데 2014년경에 개그맨 박명수 씨 와이프가 89억에 매입을 한 후 재건축을 해서 이후에 173억에 매각을 합니다. 약 60억 정도의 시세차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땅에서 재건축을 하는 경우입니다.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딱 보면 이 강남 지역의 건물 시세가 웬만해서는 50% 이상 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50억에서 60억 정도의 자금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강남 지역에서 지금 건물을 사러 나가보면 마땅히 사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강남 지역 자체가 수익률이 낮고 또 최근에 공시대 위험성도 있잖아요. 다만 강남 지역이 전국에서 선호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토지 가격 상승은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숨고르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고 또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현재 지금 조정 국면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저 건물처럼 기존에 있던 예를 들어서 뭐 다가구 같은 거를 매입을 해서 용도 변경해서 상가로 바꾸는 그런 형태로 바꾼 다음에 시세 차익을 보는 거를 아마 강남 가시면은 많은 부동산들이 권유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들이 잘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요. 이 함지박은 예전에 요 앞에 유명한 중식당이 있었어요. 그 명칭을 따서 여기 함지박 사거리가 됐는데 아쉽게도 2018년도에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함지박 없는 함지박 사거리가 됐는데 이 교차로명을 바꿀 때는 주민의 의견 수렴과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데 이 함지박 사거리가 워낙 유명하고 입에 붙어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앞에 그 모퉁이에 있는 건물이 약 120평 정도 되는데 3종 주거예요. 2019년도에 88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평당 약 7,300 정도에 매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일대가 시세가 보통 보면 7천에서 뭐 1억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일대가. 강남 지역에서는 평당 건물 시세가 그래도 저렴한 편입니다. 이 사거리를 중심해서 북쪽으로 가면 방배 본동인데 왼쪽에 1970년대 강남 상구에서 최초로 고층 건물이 섰던 3호 아파트가 있는 곳이고 이 오른쪽이 동광단지라고 이 방배동에서는 가장 부촌입니다. 청담동, 압구정동과 더불어 해외 유학을 가장 많이 보낸다는 동네예요. 저 왼쪽으로 가면 카페 골목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함지박 사거리에서 오고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곳이 방배 6구역이에요. 그래서 펜스를 쳐 있습니다. 이쪽 들어가 보실까요? 방배동 카페 골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배동 카페 골목은 왼쪽에 동작대로와 오른쪽에 방배로 사이에 있는 도로인데 이곳부터 약 1km 왕복 2차선 도로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1978년도에 강북에 있던 제임스 딘, 장미의 숲 등 유명한 카페들이 이곳에 넘어오면서 카페 골목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인테리어와 음향시설을 갖추면서 커피값을 비싸게 받았어요. 당시만 해도 이 방배동 일대는 장화를 신고 다닐 정도의 지역이었었는데 90년대 압구정동, 2000년대 가로수길에 효시가 되는 핫플레이스 거리였습니다. 90년대 초반에는 저도 많이 왔었어요. 그때는 선남 선녀들이 많았고 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외부에서도 많이 오는 중광역 상권의 성격을 띈 곳이었었는데 1990년대 말에
서울시에서 심야 영업 시간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12시 이후에는 서울 지역의 웬만한 그 유흥업소들은 영업을 못하게 단속을 했는데, 이곳 방배동 카페 골목이 당시에 노래방, 단란주점, 호빠, 뭐 가라오케 이런 유흥시설들이 많았어요. 그게 당국에 맞서서 심야 영업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국에서는 이제 단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단속을 하면서 가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이 상권이 이제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까지 최고의 유흥 상권으로 유명한 곳이었고, 그 압구정동의 오렌지족들이 밤에는 자동차 자랑하러 막 왔던 곳이에요. 그때만 해도 커피숍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테라스 형태로 해서 야외에서 이렇게 담배 피고 차 대놓고 이렇게, 그런 형식이었는데, 그게 이제 저물어 가고, 그 이후에는 일반 외식 업종들이 들어오면서 상권이 형성됐는데, 여기가 지하철역이 멀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한창 때는 그 유흥업소의 중광역 상권이었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외부에서 유입이 줄어들고, 또 인근의 회사들과 주택에 관련된 배후 수요로 형성되는 상권으로 이제 전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 건물의 형태들이 70년대, 80년대 들어선 건물의 형태다 보니까 자꾸 또 노후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처음 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지저분한 감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부터 봤던 사람들의 기억은 남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봤을 때는 이 화려함이 이 조명과 더불어 남아 있습니다. 전성기 때 카페 골목은 유흥 상권과 더불어 이쪽에 꽃게탕과 아구찜 등의 늦게까지 하는 술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많이 오면서 상권을 이용했었는데, 그것을 현재 외부 유입의 포커스로 맞추면 이 방배동 상권은 죽은 상권이 됩니다. 따라서 전성기 때의 기준으로 상권을 보지 말고 현재 시점에서 주변의 인근 사무실이나 주거 지역을 바라보면서 상권을 만들어가면 어떨 것 같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성기 때의 이미지를 내려놓으면 서로가 편할 것 같아요. 이곳은 현재 건물 시세가 평당 3천에서 5천만 원 되어 있고요. 임대 시세는 15평 1층 기준으로 200에서 250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설해마을 앞으로 왔습니다. 설해마을은 마을 앞 개울이 서리서리 굽이쳐 흐른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뒤쪽에 동강단지가 1970년경에 이제 개발이 되면서 주택들이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이 설해마을은 1985년도에 한남동에 있던 프랑스 학교가 이곳으로 이전을 하면서 뒤쪽에 프랑스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주택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앞에 프랑스 학교가 보이는데요. 85년도에 들어왔어요. 라스테 뽕세 데 세울이라고 지금 써 있는데, 그 이후에 90년대 중반경에 그 고속 열차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선정을 하는데, 당시에 일본, 독일, 프랑스가 경쟁을 했습니다. 그때 떼제베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프랑스 그 떼제베 기술과 관련된 사람들이 오면서,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설해마을 일대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프랑스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와인바, 레스토랑, 커피숍 등이 들어오면서 이국적인 분위기로 좋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은 시끄러운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고, 또 이곳이 보면 도로가 좁고 인도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다니기도 불편하고, 주변에 공영 주차장과 발레 파킹이 있긴 한데 불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상권이 좀 어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에 설해마을 디자인 특화거리를 조성하면서 도로도 정비하고 가로등도 예쁘게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마을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도로변에 커피숍과 판매 매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는 공실들이 많이 있어요. 그 공실들이 대부분 15평 기준으로 많이 있습니다. 시세는 15평 기준으로 300에서 400만 원이에요. 예전처럼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이유로 그런 공실들을 채우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 또한 맞는 것 같습니다. 건물 시세는 이 대로변 쪽이 평당 7천에서 1억 원 사이로 되어 있는데, 공실도 많고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시세가
많이 그렇게 좋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설해마을은 80년대 초에 한적한 마을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들어오고 2000년대가 전성기인데 그때 탑스타들이 이 주변에 많은 주택들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유명 셰프들이 이면에 이 가게들을 내면서 외부에서도 많이 오는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곳에 그 좋은 상권들이 생기다 보니까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예전 같은 그 부촌의 이미지는 좀 희석된 거는 사실입니다. 이 주택 측면에서 봤을 때 2000년대 이 설해마을이 주택이 빌라인데도 되게 비쌌잖아요. 근데 지금 10년이 넘게 흘렀는데도 주택 가격의 상승폭은 별로 크지 않아요. 같은 시간에 강남의 다른 아파트들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것이 이제는 그 주상복합촌이나 그 단지 내 편의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탈을 하다 보니까 주거의 패턴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이 설해마을도 변화를 맞이하게 된 거고 상권 측면에서도 이렇게 좀 썰렁하게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설해마을 역시 전성기 때 기준의 외부 유비로 상권을 보면 죽은 상권이 됩니다. 방배동 카페 골목과 마찬가지로 현재 시점에서 주변에 있는 배후 세력을 두고 상권을 얘기하면서 다시 시작을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배동 상권을 봤고요. 다음 편에는 다른 곳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